이혼한 며느리가 보건소 서류 하나 들고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문수입니다. 62살이고 5년 전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30년 넘게 동네에서 간판이랑 전단 찍던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고 혼자 원룸에서 지냅니다. 아들도 있지만 연락은 거의 안 합니다. 가족이란 게 결국 다 떠나는 거더군요. 그날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전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 제가 이미 한 번 서명해버린 일을 다시 끌어올릴 줄은요. 그런데 지난주 5년 만에 전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아이 서류 때문에 꼭 한번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류라니. 또 무슨 종이로 사람을 묶어두려는 겁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요? 며느리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아들 민호랑 결혼한 지 7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성격 차이라 했지만 내 눈엔 둘 다 책임을 피하는 쪽이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피하는 성격이었고 서연이는 말이 없어서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서연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민호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 얼굴도 본 지 몇 년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아이 서류부터 꺼낸다? 좋은 일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동네 식당에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등에 붉은 반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세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건소 도장이 찍힌 흰색 봉투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방문 통지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확인 요청의 건. 정민수 2019년생 남. 보호자 김서연. 추가 보호자 지정 필요. 통지서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기억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민수가 누구요? 아버님 손자입니다. 손자? 네. 아버님 기억 안 나세요? 민호랑 제가 이혼하기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저는 멍하니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손자라니요? 내 삶에 없던 단어가 갑자기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손자 얘길 들은 기억은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냈습니다. 민호가 말 안 했나 봐요. 서연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민호가 집을 나갔어요. 저도 친정으로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아버님이랑도 연락이 끊겼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들이 아이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요? 보건소에서 보호자를 추가로 지정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대요. 그럼 민호한테 연락하지 그래요. 민호는 연락이 안 돼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라도 보호자로 등록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보호자 등록? 제가 왜 그걸 해줘야 합니까? 저는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서연 씨, 미안하지만 그건 좀.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 같은 건 없었지만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부탁은 안 드릴게요. 그냥 서류에만 이름 올려주세요. 아이가 혹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가 없으면 누군가는 결정을 해줘야 하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이가 그린 겁니다. 종이에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집 한 채, 사람 3명. 그림 왼쪽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죠. 서연이는 그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냥 멀리 계신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람 3명 중 하나는 키가 제일 컸습니다. 어른이겠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 주세요, 아버님.
서연이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그림 생각을 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세 사람. 그중 하나가 저일까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에 인쇄소 정리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랑 영수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전 종이, 20년 전 종이, 10년 전 종이. 다 제 손을 거쳐간 것들입니다. 그러다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생신고 대행 계약서. 계약 일자 2019년 11월. 신청인 김서연. 대행자 정문수 인쇄소 대표. 계약서 아래쪽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19년 11월. 그때 서연이가 인쇄소에 왔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 출력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모른 척 했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게 그땐 더 편했습니다. 그날 저는 서류 출력해주고 대행 도장까지 찍어줬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뒤로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놓친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저 정문수입니다. 네, 아버님. 그 서류건인데 제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되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수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여줄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날 밤 서연이한테서 사진 한 장이 왔습니다. 5살쯤 된 아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웃고 있었습니다. 까만 눈, 짧은 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 얼굴 어딘가가 낯익었습니다. 민호를 닮았나? 아니면 저를 닮았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계약서를 꺼내봤습니다. 2019년 11월. 그때 제가 뭘 했던 걸까요? 그냥 도장만 찍어준 걸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뭔가를 놓친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보건소로 갔습니다. 정민수라는 아이 기록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보호자는 현재 김서연 씨 한 분만 등록되어 있네요. 추가 보호자 등록하시려면 서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 아이 출생 당시 기록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대리인이 정문수 씨로 되어 있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리인. 제가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제가 서명을 했다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때 제출된 서류 원본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그건 구청 민원실로 가셔야 합니다. 저는 보건소를 나와 바로 구청으로 갔습니다. 서류 하나 받자고 몇 번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내내 제 눈앞엔 같은 이름만 맴돌았습니다. 정민수. 한참 뒤 직원이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2019년 11월 접수된 출생신고서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아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수. 그 아래에는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 정민호. 모 김서연. 그리고 서류 맨 아래 대리인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문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이사항 부 부재시 조부가 신고대리. 조부. 저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걸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들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더니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아빠다.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원룸에 들어와서 저는 창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인쇄소 창고 열쇠였습니다.
아직도 그곳에 남은 짐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인쇄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선반 위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계약서, 고객 기록. 저는 2019년 상자를 찾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11월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11월 15일 출생 신고 대행 고객 김서연 대리인 서명 완료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왜 수수료를 면제했을까요? 저는 메모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호 연락 안 됨. 서류만 처리. 제 글씨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연이가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경을 안 썼을까요? 왜 민호한테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이 얼굴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서류만 처리하고 수수료만 면제해주고 끝냈습니다. 저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왜요? 민호야, 아빠다.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 서연이 만났냐? 왜요? 아이 얘기 들었어. 민수.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아빠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니. 내 손자잖아. 아빠가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야, 정민호. 아빠,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등을 돌린 건 아니었을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가 왜 이토록 피하는지가 제 잠을 빼앗게 될 줄은요. 며칠 뒤 저는 서연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카페였습니다. 서연이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보니 지난번보다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서연 씨 몸이 안 좋다고 했죠? 네. 서연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좋은 건데요? 간 수치가 안 좋아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라고 했어요.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그럼 1년 넘게 혼자 아이 키우면서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민호는 모르나요? 말 안 했어요. 왜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서연이는 서류 하나를 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였습니다. 민수가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학교랑 병원에서 연락 가능한 보호자를 최소 둘은 적어두라고 하더라고요. 왜 2명이 필요한 건데요? 응급 상황 대비래요. 제가 연락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 1 김서연, 보호자 2 미기재. 민호한테 부탁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민호는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작년에 바뀌었고요. 서연이는 그 말을 하다 아주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친정 부모님은?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가 심해서 제 얼굴도 못 알아보세요. 서연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담담함이 준비된 말처럼 들려 순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그럼 친구나 지인은 없어요? 있죠. 근데 법적 보호자는 가족이어야 한대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물어봅시다. 서류엔 늘 다른 속셈이 붙어옵니다. 혹시 돈 문제 때문은 아니죠?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돈이요? 재산이나 유산 같은 거요. 서연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저한테 부탁하는 거요? 민수 친할아버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할아버지예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유치원 운동회 사진이었습니다.
민수가 달리기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았지만 열심히 뛰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하면 부러워해요. 근데 자기는 할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있잖아요.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급해요. 서연이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민수는 어쩌겠어요. 친구 집에 맡기면 되잖아요.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씩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서명만 해주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랄게요. 서연이는 일어섰습니다. 민수 사진이랑 서류는 두고 갈게요. 연락 주세요. 서연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 2장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리는 아이, 웃는 아이, 제 손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옆집 박미자 씨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미자 씨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산 분입니다. 저보다 5살 많지만 정정하셨습니다. 문수 씨. 어디 갔다 와요? 그냥 좀 나갔다 왔어요. 요즘 자주 나가시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박미자 씨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아들 문제요? 아니에요. 민호 씨 요즘 연락해요? 가끔요. 사실은 거의 안 합니다. 박미자 씨도 아마 알 겁니다. 아들이 있어도 소식이 없으면 외롭죠. 나도 알아요. 박미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저나 문수 씨 며느리 있었죠? 이름이 뭐였더라? 서연이요. 맞아, 서연이. 그 친구 예전에 여기 몇 번 왔었잖아요. 그랬나요? 기억 안 나요? 딱 그해 가을쯤이었어요. 배가 제법 불러 보였던 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배가 불렀다고요? 네. 임신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수 씨가 집에 없어서 그냥 갔어요. 제가 집에 없었어요? 네. 그때 인쇄소 바쁠 때 아니었어요? 거의 집에 안 왔잖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5, 6년 전. 그때 저는 인쇄소 일이 많아서 거의 창고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내랑도 말이 없었고 민호랑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서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문수 씨 연락처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라는 말에 머리가 멈췄습니다. 2019년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미자 씨, 그때 서연이 표정 어땠어요? 글쎄요. 좀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말을 별로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문수 씨도 들어가요. 얼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원룸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찾아왔었다고요?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그런데 저는 집에 없었고 박미자 씨한테 연락처도 못 받고 갔다는 겁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임신했을 때 아빠한테 말 안 했냐? 3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일 떨쳐내지 마세요. 대답이나 해라. 말했냐 안 했냐? 말 안 했어요. 그때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빠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뭐가 달라질 것 같았냐고요? 손자가 태어나는데 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니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창고로 다시 갔습니다. 2019년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10월 파일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영수증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10월 28일 명함 인쇄 고객 김서연 수량 100장. 서연이가 명함을 만들러 왔었습니다.
저는 영수증 뒷면을 봤습니다. 임신. 말없이 처리. 제 글씨였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쥐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침묵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요.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습니다. 뭔데요, 자꾸. 민호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말하세요.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지방에 있었어요. 왜 서울에 안 있었어? 일 때문이요. 무슨 일? 아빠랑 상관없어요. 야, 정민호. 아빠,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서연이가 너 찾아왔을 때 너 연락 안 됐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혼자 애 낳았잖아.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뭘 어쩌라고요?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요? 지금 와서 서연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요? 최소한 아이한테는 책임을 져야지. 아빠도 그랬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도 저한테 책임 안 졌잖아요. 엄마랑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저 신경도 안 쓰면서. 그건 그런 아빠가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우습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책임을 안 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서연이가 두고 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서연 씨, 저 정문수입니다. 네, 알아요. 혹시 민수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아버님, 민수는 아버님 얼굴 모릅니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언제 오실래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내일은 민수 유치원 가는 날인데요. 그럼 유치원 끝나고요. 알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손자를 만난다. 처음 보는 손자를.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연이가 보내준 주소로 갔습니다. 외곽 쪽 낡은 빌라였습니다. 2층에 있는 투룸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문수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이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요? 방에 있어요. 잠깐만요. 서연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손님 오셨어. 누구?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나와봐.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5살. 까만 눈. 짧은 머리. 사진에서 본 그 아이였습니다. 민수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예요? 서연이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어디 사는데? 서울에 사셔. 왜 이제 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라는 말 앞에서 제 변명은 전부 늦은 소리였으니까요. 왜 이제 왔냐고요? 정말 왜일까요? 할아버지 바빠서 못 왔어. 미안해. 서연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알아? 응, 나 이름 알아? 민수, 성도 알아? 정민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맞네. 그리고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원래 낯을 가려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민수는 종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사람 한 명. 키가 컸습니다. 이게 뭐야?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그린 거야? 응. 엄마가 할아버지 크다고 했어. 저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할아버지, 다음에 또 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올 수 있을까요? 아니, 올 자격이 있을까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네. 민수 봤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크레파스로 그린 할아버지. 저는 그림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왜 우는 걸까요? 민수를 봐서? 아니면 제가 너무 늦게 온 걸 알아서? 그날 밤 저는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네, 아버님. 서명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대신 민수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다만 민수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가끔씩이라도 괜찮을까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리고 서연 씨, 네, 혹시 입원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버님. 제가 뭘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은 주세요. 서연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가 그린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할아버지. 저는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될 자격이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습니다. 민호는 왜 이렇게까지 피하는 걸까요? 그리고 서연이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저한테만 부탁한 걸까요? 뭔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부탁이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입원하게 됐어요. 언제요? 내일 오전이요.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바로 입원 치료 받으래요. 민수는요? 친구 집에 맡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안 되게 됐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민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만요.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 치료받고 퇴원하면 제가 바로 데려갈게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요? 네. 민수 데리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저는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 아이를 들이기엔 너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이가 민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연이 얼굴은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입술이 창백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가방을 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야. 서연이가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병원 다녀올 거야. 할아버지랑 잘 지내야 돼. 알았지? 응, 엄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들어야 돼. 알았어. 서연이는 민수를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민수를 놓고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민수 제가 잘 볼게요. 민수는 편식 안 하고 밤에 잘 자요. 그리고 서연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혹시 민호한테 연락 가면 민수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민호가 알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가방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민수 옷이랑 세면도구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요. 서연이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뭔데요? 민수 병원 기록이에요. 혹시 아프면 이거 보여주세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빨리 올게. 응, 엄마 아프지 마. 서연이는 민수를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민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작아. 그래. 좁지?
응, 괜찮아. 일주일만 참아. 응. 민수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라면. 라면? 응, 저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민수는 테이블에 앉아서 저를 봤습니다. 할아버지, 라면 잘 끓여? 잘 끓이지. 엄마는 계란 넣어줘. 저는 말없이 계란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라면이 끓고 저는 계란을 넣었습니다. 민수는 라면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 그래? 응. 근데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빨리 와야겠네. 응. 민수는 라면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나 자고 싶어. 그래, 자자. 저는 민수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자. 응. 저는 민수 옆에 누웠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엄마 금방 올 거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괜찮을 거지? 응, 괜찮을 거야.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얼굴, 까만 머리, 작은 손, 제 손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연이가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 성장 기록, 진료 기록. 저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2020년 3월 소아과 진료 기록. 증상 고열, 경련. 진단 열성 경련. 보호자 김서연. 비상 연락처 공란. 비상 연락처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1년 8월 응급실 내원 기록. 증상 탈수 고열. 보호자 김서연. 보호자 이공란. 또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계속 넘겼습니다. 모든 기록에서 보호자는 김서연 혼자였습니다. 비상 연락처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내려놓았습니다. 공란. 전화번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적을 사람이 없어서 비워진 칸이었습니다. 그게 민수의 지난 5년이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덮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파. 뭐 먹고 싶어? 빵. 저는 동네 편의점에 가서 빵이랑 우유를 샀습니다. 민수는 빵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나 심심해. 그럼 밖에 나갈까? 좋아. 저는 민수랑 공원에 갔습니다. 민수는 그네를 탔습니다. 할아버지, 밀어줘. 저는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더 세게. 저는 더 세게 밀어줬습니다. 민수는 계속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1시간쯤 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빠, 민호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 민수는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민호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왜 왔냐? 그냥요. 그냥은 무슨. 민호는 민수가 들어간 방을 봤습니다. 민수가 할아버지랑 있다고 해서요. 서연이한테 들었어? 아니요. 서연이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온 거야? 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너 민수 얼굴이라도 제대로 봤냐? 못 봤어요. 왜?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 저한테 연락했어요. 알아. 근데 저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예 번호를 바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민수 출생 신고할 때 서연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대신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요. 저는 멍하니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아빠 인쇄소로 간 거 제가 보낸 거예요. 제가 직접 주소 알려줬어요.
너 그걸 알면서. 네. 그때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완전히 사라질 순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떠넘긴 거예요. 저는 일어서서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빠도 저한테 그랬잖아요. 뭐, 제가 힘들 때 아빠는 일만 하셨잖아요. 엄마가 외로워할 때도 저한테 관심 없을 때도 아빠는 항상 회피했어요. 그래서 넌 손자까지 떠넘긴 거냐? 떠넘긴 게 아니라 아빠가 대신 책임지게 만든 거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가, 아빠, 나가라고.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똑같이 됐네요. 넌 나보다 더 잔인한 선택을 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무서웠어요. 아빠가 되는 게, 책임지는 게, 다 무서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라는 거, 왜? 아빠 없는 게 나아요. 이런 아빠보다는. 민호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응? 아까 그 사람 아빠야.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응, 왜 안 들어? 아빠는 지금은 못 온대. 왜? 준비가 안 됐대.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해. 아빠는 그냥 아빠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다시 와? 모르겠어. 그럼, 나 아빠 없어? 아니야. 있어. 근데 지금은 멀리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뭐. 저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퇴원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왜요?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대요. 2주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제가 계속 볼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민수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조금 늦게 온대. 왜? 병원에서 좀 더 있어야 한대. 엄마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민수 그림을 봤습니다. 사람 3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가족, 누구누구야? 엄마, 나, 할아버지? 저는 그림을 한참 봤습니다. 엄마, 민수, 할아버지. 그림 어디에도 아빠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문수 씨 되시죠? 네. 정민수 학생 보호자 추가 등록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서류 제출하러 오셔야 하는데 언제 가능하세요? 내일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오세요. 신분증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내일 할아버지 구청 가야 해. 같이 갈래? 응, 다음 날 저는 민수를 데리고 구청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 추가 등록 신청서. 저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정민수 학생 할아버지시죠? 네, 보호자로 등록하시면 학교 서류나 병원 서류에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네. 저는 민수를 데리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한 거야? 할아버지가 민수 할아버지라고 종이에 쓴 거야. 원래 할아버지잖아. 그래. 근데 이제 종이에도 쓴 거야. 그럼, 이제 할아버지, 진짜 할아버지야? 응, 진짜 할아버지야.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저는 민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주가 지나고 서연이가 퇴원했습니다. 서연이는 민수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이는 민수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고 싶었어? 응,
할아버지랑 잘 지냈어? 응. 할아버지가 그네 밀어줬어. 라면도 끓여줬어. 서연이는 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민수 착해요. 저도 좋았어요. 서연이는 민수를 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님 보호자 등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아, 아버님, 앞으로 민수일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와 민수가 나가려는데 저는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네? 민호 얘기 들었어요. 서연이는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미안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키워서. 아니에요. 민호가 서연 씨한테 한 일 용서 못 하겠어요. 아빠로서 사과드립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민호가 그렇게 된 데엔 아버지인 제 책임이 큽니다. 서연이는 잠시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저는 민호를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근데 아버님은 달라요. 뭐가? 아버님은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연이는 민수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민수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 민수, 할아버지. 이제 저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할아버지. 그날 밤 민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당분간은 못 갑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보내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기다림으로 크는 아이가 아니다.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 자리는 비워두겠다. 며칠 뒤 저는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 씨, 저 정문수입니다. 네, 아버님. 민수 보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네, 기다릴게요. 주말 저는 선물 하나를 들고 서연이 집에 갔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야. 민수는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민수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도. 저는 민수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민수 잘 지냈어요? 네.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민수를 내려놓고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제가 민수 자주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혹시 또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늦었지만 이 아이 곁에 남아 있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도망치지 않는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